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준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길게 토크오버 시간입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과 배재대 정현진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앞에서 조금 우리 노동일 교수님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쉬는 시간 동안에 이제 생겼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어떤 연대가 가능하다라고 여러 가지 연대 가능 시나리오로 말씀해 주셨는데 정현진 교수님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DJP 연합 옛날에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각서 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네. 만약에 연대를 해서 누가 대통령을 하고 누가 총리를 하겠다고 각서가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사인까지 다 하고 지장까지 찍었다고 치죠. 이게 지켜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과거의 정치 약속이. 이번에도 지켜질까요? 여러 가지 그런 총리라든지 예. 강요 배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또 개헌 얘기도 할 수 있겠고 예. 여러 가지 고린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결국은 속내는 결국 본질적으로는 비문 연대거든요. 예. 문재인 싫은 사람 다 모여라. 대신에 그걸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걸 누가 명분으로 받아줍니까? 예. 그다음 접착제가 필요한데 접착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 좋은 말로 하면 공동정부죠. 예. 나쁜 말로 하면 자리 나눠 먹기 이런 건데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지금 예를 들어서 원외권 장외에 있는 김종인 네.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공동정부를 구성하자. 예. 그게 다 바로 그런 소리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되었든 간에 예. 아니면 또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까지 다 포함하는 예. 연대를 하더라도 결국은 고리가 아마 좀 큰 명분으로는 개헌이 될 것이고 예. 작은 명분도 고리로는 바로 이제 공동정부 구성 예. 바로 그런 게 나올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대선 끝나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대선 끝나고 과연 그대로 지켜질 것인가 예. 하는 그런 거죠. 일단 DJP 연합에서도 김종필 총리는 지명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그래서 종명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 두 번째 큰 게 내각제 개헌이었는데 네. 그건 또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깨졌고 말이죠. 그런 것들 공동정부가. 그러니까 사실은 일단 당장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눈앞의 현실을 보고 이번 대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네. 약속은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예. 그러나 그것이 이제 이후에 과연 제대로 지켜지느냐 하는 건 예.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명분상으로 보더라도 별로 쉽지 않습니다. 비공식적인 약속은 그렇다 치고 혹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안철수 후보가 여러 가지 공약들을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중에서 대통령 권력을 이렇게 개혁하겠다. 대통령 청와대를 이렇게 개혁하겠다. 또 개헌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공동정부 구상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나요? 그건 없죠. 지금까지 저는 AI 얘기는 들어봤는데 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개헌은 미루자 그랬고요. 네. 예. 그리고 대통령을 열심히 잘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열심히 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네. 오늘 마지막에도 그 연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아까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그 협상의 문제도 있지만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과연 단독 집권 외에 어떤 형태의 연대와 공동 연립정부, 연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그마한 단초도 지금 하나도 밝힌 바가 없어요. 오히려 그 당내 경선에서 박주선 후보라든지 손학규 후보 같은 분들은 그 연정에 대한 어떤 구상들 그랬죠? 그리고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한 얘기들을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꾸준히 얘기를 해왔거든요. 예. 근데 유독 안철수 후보는 그런 얘기가 없고 그리고 박지원 당대표도 사실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본인이 과거의 연정을 주장한 적이 있고 개헌도 주장한 적이 있는데 그렇죠. 최근 들어와서는 이 선거 국면에 와서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네.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수님 말씀도 실질적인 협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인식적 차원에서의 어떤 공동정부라든지 이른바 연대에 대한 그것이 상당히 없는 것이 아니냐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제3의 당이 집권하고 자신들의 어떤 독립적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지금 국민의당에게는 최대 목표여서 그런 여지가 온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아무리 이제 뭔가 준비가 된 게 있어야 협상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구상이 있어야 협상을 할 텐데 그조차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임과 동시에 그 성공 확률도 좀 낮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면
박지원 대표와 안철수 후보 간에 만약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다른 구름 과자를 만들고 있다는 가능성은 있는지, 만약에 다른 구름 과자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뭐 어떤 연대의 문제 이전에 국민당 안에서의 어떤 그 분열이라 그럴까요? 좀 불협화음 이 가능성도 있는가요?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네.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 제가 그 이용주 의원 얘기를 들으면서 네. 이 자리에 나온 예.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또 39석 가지고 되겠느냐 하고 질문하니까 아예 안 된다는 거 자기들도 그렇죠.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냥 대답하셨어요. 예, 그럼요. 뭐 자기들도 알고 있다. 그것이 예. 뭐 국민들의 설득력이 없다는 것은 예. 그 단독 집권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이제 예비고사였고 예비고사 공부를 했고 본고사 공부를 해야 할 테니까 예. 벼락치기지만 예. 본고사 공부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생각은.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과연 그러면 박지원 대표하고 안철수 후보 간에 무슨 큰 불협화음이 나겠느냐. 예. 안철수 후보는 계속해서 자각론을 얘기하고 있고 예. 다른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예. 세력과는 세력과는 완전히 끊겠다 하는 예.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나 정치라는 건 분명히 현실이고요. 네. 그리고 그걸 또 몸집을 선회할 때는 방향을 선회할 때는 어떤 명분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정치이고 그렇습니다. 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할 때 뭐 달이 놓아되겠습니다. 얘기 공약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유권자들이 여기 강이 없는데요. 얘기하는 걸. 그럼 강을 만들어드리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가. 그런다는 건데 그게 이제 나쁜 말로 하면 협잡이지만 예. 좋은 말로 하면 창조적인 그런 어떤 정치적인 예.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것이 이제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이 예. 1등 하는 그런 정책을 그런 어떤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지금 원하는 게 바로 1대1 구도 아닙니까? 예. 1대1 구도고 1대1 구도에서는 해볼 만하다 이런 거니까 예.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지 예. 그렇게 하면 승리할 것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예. 거죠. 예. 그 킹메이커하고 킹하고 그 완전한 파트너십을 갖고 영원히 그 갈 수가 있냐라는 거죠, 현실에서. 네. 박지원 대표는 아마 이제 킹메이커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예. 안철수 후보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제 킹이 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예.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근데 우리가 뭐 가장 그 가까운 선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네. 관계를 보면 예. 이 킹과 킹메이커의 관계가 전국적으로는 균열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왜냐하면 서로 간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승리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네. 그 이후에는 각자의 어떤 그 권력의 크기의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에서 상당 부분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가 사실은 충분히 또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또 선거가 끝나면 네. 바뀔 수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예. 저는 이 정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 계산이 상당히 복잡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 네. 상황에서 그게 충족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예. 지금까지 오늘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 승리를 쟁취하면서 국민의당의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통합, 적폐청산의 이슈에 항상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양념 발언 가지고 조금 화제가 됐습니다. 뭐 두 분 교수님들 알고 계시죠? 어떤 네네. 내용인지. 근데 예. 그런 걸 보면서요, 저는 그 문재인 후보가 네. 굉장히 뭐 다들 얘기하는 정치권에서 예. 누구나 그 얘기한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가 인품을 훌륭하지만 네. 뭐 정치력이 미주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그 인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아픔이라든지 느끼는 것에 대한 감수성도 포함하는가 이런 데 좀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 예. 그 김종인 전 대표도 나가면서 물론 명분일 수 있지만 예.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관을 방송에 짜놓았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 얘기 예. 됩니까? 예. 하려고 그러다가 방송에 잠깐 반찬을 같아서 안 했는데 예. 뭐 죽을 날만 기다려야 돼. 이렇게 예. 이런 식의 그런 예. 입에 담기 어려운 문자들을 받고 정남이 다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예. 저는 그건 이해가 됩니다. 예. 저도 어떤 뭐 나가서 얘기할 아니, 때 그럼요. 노인 교수님도 방송 진행하셨기 때문에. 의도와는 예. 다른 그런 데서 막 정말 그 이메일에도 욕설을 들으면 네네. 세상 살기 싫어지는 때가 있더라고 진짜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예. 일 정도로.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 그때도 뭐라 하겠습니까?
정치하려면 그런 건 견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두고서 문자 폭탄 얘기를 하니까 예. 그에 대해서도 그건 뭐 경선 과정에서 양념이다 얘기한 건 전 감수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그것도 이제 비판이 쏟아지니까 그게 아니라 경선 과정에 있었던 치열한 논쟁을 얘기했다고 슬쩍 또 말을 바꾸는 걸 보면서 네. 이건 문재인 대표가 만약에 정말 대통령이 되려면 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성공하려면 분명히 고쳐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정인진 교수님. 문재인 후보의 단점이기도 하고 강점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말실수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30%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는, 크게 변동이 없는, 뚝 떨어지지 않는, 이게 사실은 단점이기도 하면서 문재인 후보의 강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문재인 후보는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실제로 자신의 지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네. 그런 어떤 인식에서부터 저런 말실수를 교정하지 않고 예.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오만함으로 사실은 비춰지면서 반문 정서를 또 자극할 수 있는데 네. 그걸 또 아랑곳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아마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예. 12척의 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30% 이상의 강고한 기반이 있음을 예. 보여주는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후보와 보이지 말아야 될 어떤 균열의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 자체로는 실제로 나중에 가서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그런 외연 확장의 문제를 사실은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네. 또 민주당의 지지율을 조금 낮추는 그런 효과를 또 보여줬단 말이죠. 예. 그래서 어찌됐건 나름대로 그 균열을 수습해 가려고 하는 행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 통합과 또 일부 보수를 향한 나름대로의 메시지, 뭐 예. 박정희 대통령 묘역을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행보들을 하면서 네. 나름대로는 좀 노력은 할 것 같아 보입니다만 네. 어쨌든 상당 부분 지금 이런 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민감하게 좀 교정을 하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6443번님. 의원들 많은 당에서 정권 잡아서 국정 운영했는데 결국 비리로 얼룩진 정권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셨고요. 4001번님. 국민의당 39석 의석보다 지역당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뭐 이렇게 문자 올라오는 것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다른 후보들 말씀드릴 때보다 이렇게 올라오는 숫자가 뭐 그렇게 경쟁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후보 5명이 결정되는 상황에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잠재력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나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 뭐 의석수가 작기 때문에 집권을 못한다 이런 예. 얘기가 아니라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행정부는 예. 실질적으로 모든 법안을 근간으로 해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법안은? 정책이라는 예. 것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를 하나 하려 그러면 법을 만들어야 그렇죠. 되고 법을 통과시켜야 사실 일이 되는 게 법치주의 국가의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그 법은 어디서 통과시키느냐?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국회 통과 절차는 의석수와 연동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38석을 갖고 있는 여당이 예. 대통령이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얘를 4차 산업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예. 법을 만들려고 하면 사실은 100석씩 갖고 있는 야당들이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도와주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예.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39석의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조직 개편도 하나 제대로 못한다. 조직 개편도 사실은 의회에서 법률이 통과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라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또 보수로 좀 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인터뷰에서 홍문종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에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여쭤봤는데 보수 쪽 입장을 좀 돌아가서 지금 보수 대표 주자는 홍준표
후보라고 봐야 되겠죠. 뭐 현재로서 지지율로 놓고 보면 그렇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바른정당이 참 그동안 여러 가지 경선 과정을 보면 네. 말 그대로 참 바르게 했는데 참 그 이상해요. 지지율이 너무 토론도 가장 바르게 했고. 그러니까요. 그죠? 참 네. 열띠게 잘했고 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는가 하는 걸 보면 아직은 뭐 유승민 후보가 이제 대선 주자급 무게를 가진 것은 아니다 싶기도 하고요. 네. 양쪽에서 다 보수 쪽도 아직은 우리 쪽이 아니야. 뭐 예. 그러니까 우리 쪽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진보 쪽도 저 사람들은 원래 보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예. 정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아직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재 뭐 홍준표 지사 말을 그대로 빌리면 네. 뭐 자유한국당이 좀 이제 의석수나 뭐 모든 면에서 네. 큰 집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뭐 그걸 이제 그 바른정당 그 유승민 후보는 네. 결국 자칫하면 이제 그쪽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돌아간다든가 연대라든가 이런 말을 섣불리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과연 그 홍준표 후보가 예. 보수 진영 전체에서 예. 과연 보수의 대표 선수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문제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받을 수 현재 어쨌든 뭐 그 자유한국당은 네. 가장 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장 예, 밀접한 예. 뭐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당이고요. 네. 또 이른바 친박 세력도 남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뭐 양아 뭐 이런 말도 됩니까? 양박이라고 예, 홍준표 후보가 예. 그런 얘기 풀어서만 말씀 안 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했는데 예. 그걸 이제는 뭐 친박이 없다고 해버리니까 예. 그거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수 유권자들이 과연 저 정당을 내가 찍어주고 싶다든가 네. 지지하고 싶다든가 예. 하는 그런 인정할 수 있는 마음으로부터 예. 그런 걸로 얻어내기는 어렵죠. 그리고 또 한 네. 가지 홍준표 지사의 독특한 그 캐릭터 예. 언젠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예. 말투도 그렇고 예. 말투는 조금 이제 교정한 것 좀, 같더라고요. 예, 바꾸신 것 예, 같아요. 그러나 그 여전한 좀 뭐랄까 하여튼 좀 품위가 좀 떨어진다고 예, 하는 예, 예. 본인은 그걸 철저히 계산한 것이라고 하지만 예. 그런 면에 봤을 때 보수 유권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네. 당과 어떤 당의 정체성과 그 본인의 후보 개인의 캐릭터가 네. 아직은 그 보수 대표주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아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보수, 사실은 바른정당도 뿌리가 보수 아니겠어요. 네. 거기서 사실은 그 박근혜 정권과의 어떤 관계 문제를 가지고 네. 당내 어떤 개혁 노선 투쟁에도 사실은 서로 이제 갈라선 그런 케이스인데 뿌리는 예. 같아요. 예. 그 뿌리가 같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의 뿌리가 어딥니까? TK 이 지역적 연고라는 게 네.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전히 거기에서 사실은 그것을 확고히 잡지 못하면 보수 정당으로서의 그 뿌리를 사실은 그 박차고 나오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기본 지지 기반이 없는 상태고 예. 또 이념적 정체성으로 중도 보수라고 하지만 중도 보수의 또 한 축에는 39석이 갖고 있는 국민의당이 존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거기하고 또 차별화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노선적으로나 지지 기반으로나 사실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게 지금 바른정당의 상황인 거죠. 네. 겉모습은 굉장히 세련되고 예. 상품의 질도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네. 바로 이런 말하자면 이제 내용 면에서 예. 그 기본의 면에서는 그것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네. 유승민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배신자 프레임을 글쎄요. 바꾸겠다. 예. 그게 상당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른바 보수의 틀 안에서 보수를 깨는 과정이 노선 투쟁이 그 보수의 어떤 핵심 지지층에게는 배신의 과정으로 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뛰쳐나오게 됐다라는 이런 과정들이 네. 사실은 계속해서 바른정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오히려 이게 뭐냐면 또 이렇게 돼서 둘이 또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가. 네. 그러니까 전체 균열된 보수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수 유권자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계속해서 강력한 지지를 모두에게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나 약간 홍준표 후보가 앞선다고는 하지만 네. 실제로는 크게 파이가 커져 있지 않은 상태라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하면 네. 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배신자 프레임을 걷어내기 위해서라도 네. 유승민 후보는 자유한국당의 후보와 어떤 형태로든 특히나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안 되겠죠. 네. 개혁하는 자유한국당이 예. 사실은 서로
후보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번 대선에서 네. 그래서 완전히 복원되지는 않겠지만 네. 샤이한 보수들을 목소리를 끌어내는 그런 어떤 판을 일정 부분 확보하는 쪽으로 네. 배신자 프레임을 벗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해야만 네. 다음에 총선에 대한 기대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보수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네. 거죠. 우리 오돈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뭐라 그럴까 방금 우리 정인정 교수께서 보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유승민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있는 바른정당의 가슴에 새겨진 주홍 글씨 배신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박근혜 대통령을 촛불로 인해서 탄핵까지 갔던 국민의 그런 여론과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왜 바른정당은 그 배신의 프레임을 벗어날 수가 없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홍준표 지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예. 낙인을 찍은 거고요. 예. 그리고 그건 아마도 TK 정서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TK 예. 지역에서. 예. 그것도 광범위한 TK 정서라기보다는 주로 네. 이제 대구 지역. 네. 지역에서 있을 수 있는 네. 뭐 그런 프레임이고 네. 그것도 일부라고 봅니다. 예. 일부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TK 말고 다른 지역이라든지 이런 예. 데서는 그 탄핵을 찬성하고 탄핵을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네. 그런 바른정당의 스탠스는 처음에 굉장히 호응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뭔가를 보여주지 못한 거죠. 예. 신상품으로서의 브랜드를 가지고 나서긴 했는데 네. 뭐 신상품이라고 하는 게 잠깐 반짝하다가 말았는데 네. 그다음 후속타를 내놨지 않습니까? 후속 상품을 네.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네. 이런 정책 이런 걸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또 워낙에 이제 탄핵 뭐 이런 국면이었고 네. 그다음에 또 바로 박근혜 대통령 구속 국면 이런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주목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그러면 이제 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것이 과연 보수가 재탄생할 수 있느냐 아니면 도로 그야말로 뭐 도로 지역당으로 영남 지역당으로 가느냐 하는 그런 이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 유승민 후보를 포함한 예. 바른정당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점 봤을 때 예. 이번에 그냥 소멸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정치의 계절입니다.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냉정해지면서 이 정치를 잘 들여다봐야지 우리의 경제 또 우리나라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배재대 공공정치학과의 전인희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정치 길게 토크오바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인터뷰 내용은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김은진, 기술감독 안홍진, 김승희, 진행의 곽수영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